안녕하십니까. 카이사르입니다. 4월 8일 시황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사르 파생 이야기 4월 8일자 순서는요. 미국 시장은 이제 주말에 분석을 다 했기 때문에 주말 분석을 참고하시고요. 국내 시장도 세세한 건 주말에 다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지금 하단이 만기 합성 포지션 하단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중점적으로 그 하단의 그 선도 세력들의 합성 포지션 만기 지수가 어딘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에 진입 청산 구간 시나리오 전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중국의 그 미국에 대한 관세 전쟁 선포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했고, 오늘 이제 엔화가 드디어 140 지금 6엔대를 붕괴를 해서 엔캐리 청산 파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꼭 멤버십 가입이 있죠. 멤버십 가입에 이 세 가지 영상을 꼭 시청을 하시고 숙지를 좀 하셔야만이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 선물 교육 영상 카페에 보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쭉 옵션 철학 교육 영상하고 그 다음에 상봉 뭐 다중 바닥 패턴 이런 것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방송회원은 꼭 라이브 실전 교육인데 전업 투자자 또는 전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한 분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P 유사 패턴은 이제 주말 분석한 것을 참고로 하시고, S&P 차트 다 설명을 해드렸죠. 지금 오늘 저녁에 아마 50개월 선 부근에 이제 도달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 유사 주간으로 2008년도에 이런 400일선하고 반등을 했다가 패닉 상태로 이탈되는 그런 그림이 있었죠. 참고 자료로 꼭 활용을 하시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이 상승한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1년 동안 상승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진폭이 상당히 컸어요. 이렇게 해서 팬데믹까지 겪었던 그런 시장의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출렁거렸죠. 여기부터는 미국과 중국의 이때도 무역전쟁, 그 다음에 여기는 파월과 금리전쟁, 금리를 인하해라, 파월은 안 하겠다, 이렇게 버티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그런 경험이 두 차례 있고, 여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팬데믹 기간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폭락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조용한 연도가 없었어요. 큰 폭으로 빠졌다 오르고 빠졌다 오르고 빠졌다 오르는 그런 형태를 가졌었다. 지금도 그런 역사적 배경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에 의해서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 나스닥 여러분들 뭐 유사 패턴이 있는데 주말 시황으로 참고를 하시고요. 제공해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국채금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4.10 요 부근이죠. 요 구간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미국 시장이 진정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4.5를 넘어가면은 채권 금리가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되고, 이때는 이제 우리 시장에 급락의 그 우려가 있는 그런 구간이고, 이 밑으로 빠지면 4.10 이하로 빠져버리면
엔캐리 청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는 또 미국장과 전 세계 시장이죠. 한국을 비롯해서 하여튼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지금 일본의 채권 금리하고 이제 격차가 3% 이상 벌어져야 되는데 점점 붙어지게 되면 엔캐리 자금으로 미국에 투자했던 국채를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거기에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금을 다시 일본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엔캐리 자금 청산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환율은 장기로 우상향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오늘도 보면 엔화는 급락을 하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죠. 썩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위안화는 지금 뭐 그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뭐 상승도 하지 않고 하락도 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계속 있고 앞에서 얘기했던 엔캐리 자금이 지금 지난 금요일날 145엔까지 떨어졌다가 막판에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요. 지금 145엔까지 다시 하락, 이렇게 해서 들어 올렸는데 다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특히 146엔대가 그렇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140엔대입니다. 요 140엔은 지난 이제 여기 장기 지표는 안 나오는데 15년 동안에 그 하단에서부터 엔화를 대출을 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로 투자를 했는데 이게 140엔이 무너지게 되면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그 다음에 한국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엔캐리 청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래서 이 엔화를 잘 보셔야 된다. 패닉 상태가 되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분석을 하게 되면 코스피가 가장 우려했던 선을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2395포인트 319.50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월봉상 월봉으로 지지 구간이 이곳에 2395포인트 2400포인트 전후인데 후행 스팬이 캔들을 깨버렸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다시 이제 월요일날 첫날인데 밑꼬리 달고 올라가서 2400을 다시 안착을 하면 그나마 좀 버티는 힘이 있어서 다시 반등을 할 것으로 모색을 할 수가 있는데 종가상으로 이번에 이렇게 계속 떨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2400이 강력한 저항 구간이 돼서 가장 우려운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A파, B파, C파로 내려가는 파동이 전개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하여튼 또 종가는 아니지만 월봉의 추세선을 이탈한 모습이 되겠다. 그 다음 지지선은 2274포인트, 선물로 302.5, 그 다음에 2180포인트, 그 다음에 290포인트죠. 그 다음에 2130포인트대 해서 이 세 자리가 있는데 이걸 다 깨버리게 되면 1750포인트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체크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 주봉으로 보게 되면 주봉으로 오늘 이제 310선 전후에서는 방어를 했죠. 2330선 지난번 여기 이 추세선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딱 멈춘 그런 모습입니다. 2328포인트. 만약에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한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2273포인트, 302.5포인트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무너진다면 당연히 23년도 최저점 2180포인트, 선물로 290포인트대
22년도 최저점 10월 달이죠. 이때가 285포인트, 2135포인트 구간까지 내려가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된다. 어쨌든 지금 오늘 추세선 하단 2328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저녁이라도 뭐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 시그널을 난다든지 파월 의장의 어떤 긍정적 시그널이 나서 반등을 한다 하면은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해서 탈환을 2392포인트를 해야 됩니다. 320선. 이 구간에 지금 빠졌다는 자체가 안 좋아요. 자체가. 지금 추세선이 계속 이어지는 구간에서 오늘 이탈이 됐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319, 320선에서 걸리게 되면 뭐 내려왔다가 다시 정과장 역할을 하고 이렇게 투매로 내려오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이든 요 갭을 3일 이내로 이번 주에 하여튼 메꿔서 안착을 시켜야만이 상방을 논할 수 있다.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되지 않으면 계속 추세는 하락으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봉으로 봐도요. 코스피 일봉 추세선 여기 다중저점 다 이탈을 했죠. 2395포인트 제가 엄청 강조를 했는데 이 자리를 뺐어요. 그런데 여기 이탈한 부분이 여기 퍼가 PBR 기준으로 2400이 0.83 정도 됩니다. 지금 이게 0.82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이 밑에는 이제 0.8로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구간에서는 밀린다 하더라도 V자로 빨리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 되기 때문에 추격 매도는 하지 말고 반등시 매도해서 청산하는 전략을 썼으면 좋겠다. 미국장이 만약에 크게 하락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시장은 언제든지 2300포인트에는 다시 2350, 2500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어요. 왜? 너무나 쌉니다. PBR 기준으로 0.8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연기금에서 매수가 들어오면 막판에 계속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하는 그런 형태가 뛸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연기금에서 4,300억 매수가 들어왔죠. 지난번 여기 계엄 사태 났을 때도 요 밑골이 올린 파동이 있죠. 이게 전부 다 누가 올렸느냐? 연기금이 막판에 매수를 해서 지수를 끌어올린 그런 파동이 됩니다. 이 밑골이 다른 거. 그만큼 연기금에서 매수는 상당히 강력하다. 그래서 연기금은 아마 0.8 이내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차 붕괴됐다 해서 아침부터 쫓아가서 매도하지 말고 상황을 보면서 매도로 대응하고 아니면 저점 매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다. 오늘 미국 시장도 400일선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하락을 했다가 밑구리 달고 올라오는 파동이 되면은 박스 내지 급반등 파동이 전개가 돼서 우리도 단숨에 2450선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는 여기서부터 하락한 것이 2650에서 지금 2350이면 단기적으로 300포인트가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되돌림 한 50%, 그래서 2500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는 형국이 펼쳐질 수 있다. 미국 시장이 강한 반등을 해주면 더 빨리 가겠으나 미국 시장이 폭락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하에서 추격 매도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지수, 코스피 선물지수 여기 또 월봉의 추세선을 다 깨버렸죠. 318.80인데 다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308.50에 마감이 됐는데 23년도 저점 306.2포인트죠. 요 꼭지 오늘도 그 자리에서 반등을 강하게 했다가 다시 밀리는 그런 파동이 됐고 내일은 월봉 추세 지지선 304포인트입니다. 여기 304포인트 여기는 지켜질 수 있는 자리 매수를 한번 받아서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여기 304가 이탈이 돼버리면 하방이 그냥 공백이 큽니다. 상당히.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거의 지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304포인트 이하에 붕괴돼 버리면 어떻게 301.80, 그 다음에 297.75까지 단숨에 내려가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되니까 내일 304포인트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지하면 반등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삼을 수 있는데 이탈이 되면 뜨거워 도망 나와야 됩니다. 매수 받았다가도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봉으로 보게 되면 맥점 지수 어제 이제 자중 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야간에서도 317대에서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월요일 오늘 시작과 나스닥 선물이 폭락을 하면서 개파락에서 단숨에 306선까지 왔다. 내일은 304.15가 이 추세 하단선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든 방어를 해줘야만이 상당히 좋은 그림이 된다. 이게 뚝방이 무너지게 되면 지지선이 없어요. 이제 무너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은 미국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매수 관점으로, 그 다음 미국장이 너무 크게 반등해서 갭 상승을 하게 되면 영매매로 단기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도로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구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구간이 아니고 선도 세력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시 땡길 수 있는 그런 자리고, 만약에 투기 세력들이 붙어서 이 시장을 망가뜨리려면 내일 204포인트를 깨고 장대 음봉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 내가 내일 한 세 가지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개파락에서 버티다가 또 개파락, 그렇죠? 여기 또 개파락을 했죠. 여기 개파락 세 번째. 만약에 내일 개파락을 크게 한다면은 밑에 하단에서 강한 매수대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갭이 크면 클수록, 만약에 갭이 어정쩡한 갭이 발생이 된다면 이런 십자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갭 상승이 324선의 저항의 매도 구간, 320.80의 매도 구간, 그 다음에 오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315.90이죠. 90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는 갭 상승이 되면 이렇게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내일은 갭하락했을 때의 양봉과 갭상승했을 때의 음봉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일은 섣불리 큰 폭으로 하락해서 이런 십자는 날 수 있지만 이곳에서 움직이는 십자는 나올 수가 없다. 장대 양봉으로 올라갔다가 꼬리 달고 내려오든지 장대 양봉을 만들든지, 아니면 여기 시작을 해서 장대 음봉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파동이 나올 개연성이 상당히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지수 그 참고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시황 활용 및 시장 읽어가는 방법, 오늘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시초가가 상당히 이제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데, 패닉 상태 일봉은 세 가지 파동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음봉 아니면 이런 십자 파동이 이렇게 묶어서 십자 파동이 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장대 양봉. 그러니까 큰 십자 파동 아니면 장대 음봉, 장대 양봉. 오늘 장대 양봉도 가능한 구간이었으나 317선에서 금요일날 시장 마감이 되고, 미국의 나스닥 선물 S&P가 4% 이상 폭락을 하면서, 특히 상해지수, 홍콩 항생지수도 지금 뭐 장중에 보니까 13%, 7.3%, 니케이가 7.8,
대만이 9.7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의 반등도 좀 제약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만큼 PBR 기준으로 우리 시장은 너무나 지금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추가적인 악재가 발생을 해야 강한 하락이 되지, 자칫하면 미국장이 약간 하락했을 때도 양봉으로 강하게 쳐올리는 그런 파동이 종종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십자 파동이나 음봉, 양봉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십자파동 아침에 언급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옵션 투자자들에 대해서 옵션 투자 5포인트 단위로 오늘 분할해서 잘라보자. 여기서 5포인트 올라왔고 올라와서 M파동으로 어떻게 5포인트 간 다음에 조정파동으로 다시 제자리 걸어왔죠. 결국 5 쉬고 5 그 다음에 5포인트 이렇게 내려온 파동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기준은 검은색인 311.25를 기준으로 상하방 결정을 한다. 여기서 계속 여러 번 싸웠지만 결국 돌파해서 강한 상승으로 315.90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하락을 했다. 여기서 헤드앤숄더 모양을 만들고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매도로 대응하고 하방에서 종가 청산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달량이 9시 15분에 전달을 했죠. 검은색 311.25를 돌파한 상태입니다. 야간 저점 315.70에서 316 구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9시 15분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조정을 보이고 지지가 돼서 오늘 고점이 315.90까지 올라간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방매는 310.40에서 311.25를 지지하기 때문에 매도 일변면은 좀 조심하자. 이때가 이제 아침 이제 시장이죠. 여기서 지지를 했기 때문에 급등을 했고, 이 꼭지점 매매 야간 저점과 4%대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매도로 단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단에 봐도 오늘 7% 하란이 306선이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됐고, 그 다음에 316대 여기가 추세선이 317.63에 있는데 4% 구간인 315.98, 315.90 찍었죠. 딱 그 자리에서 90에서 급락 파동으로 진행되고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2시경에 오후 2시 이후 315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십자 파동이 난다라고 이미 다 예고를 몇 시간 전에요? 마감 2시간 전에 다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월물, 6월, 9월, 12월물 합성물 포지션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이제 20포인트짜리가 한 번에 이제 폭락을 했기 때문에 포지션이 어떻게 됐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주말에 여러분들한테 분석해서 드렸던 건데 317선까지 내려가도 무난하다. 이 6월물은 보면 317선 그렇죠? 그 다음에 9월물도 320선. 오늘 아침에 개파락을 310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 무색하게 손실이 나죠. 물이 손실이 나서 만약에 하방으로 밀리면 제가 초대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실현이 됐어요. 이게 보면은 손실 금액이 보통 큰 게 아닙니다. 5월물 같은 경우도 총계로 뭐 114억, 111억
여기 뭐 58억 이렇게 돼 있는데, 4월물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들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그래서 이곳에서 오늘 개인들이 상방으로 매수를, 아니, 풋옵션을 뭐 환매를 많이 했는데, 과연 내일 추가 반등을 할 수 있는지가 귀추가 주목이 된다. 대부분 보면 개인들의 환매, 대규모 환매가 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을 하는 예가 종종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변동성에 의한 옵션 투자, 변동성이 지금 103.212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나죠? 전일 54.87인데 103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변동성이 거의 최고치에 근접한 그런 파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론은 옵션을 투자하는데, 옵션,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적절한 시기에 양매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가격은 매우 높아서 100이 넘기 때문에 양매수로 잘못하면은 박스장에 걸려버리면은, 이런 박스장에 걸려버리면 두 물이 동시에 다 죽어버리고 추세가 잡혀야만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옵션 같은 경우. 그래서 기회와 패배의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양매수도 하고 네이키드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키드하고 양매수하고 약간 섞은, 만약에 상방을 나는 보겠다 그러면 콜을 약간 60에서 70%로 잡고, 그 다음에 하락을 3에서 40%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5대5로 해놓으면은 올라가더라도 수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풋은 급격히 죽고 콜은 이미 변동성 확대돼서 이미 프리미엄을 많이 줬기 때문에 안 살아요. 초반에 풋만 왕창 죽었다가 이거 못 가나 보다 하고 콜을 딱 자르는 순간 그 다음부터 가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잘 하시고, 옵션 투자자분들은 과거에 어떤 현상, 폭등 폭락을 했을 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옵션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 옵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동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위클리를 보니까 프리가 갑자기 5.0으로, 양압 5.0으로 확 살다가 갑자기 또 4.4, 4.2로 죽였다가 다시 살았다 죽였다, 이런 것이 반복된다. 그것은 방향성에 있어서 상방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되면 죽었다가 다시 하락세로 되면 풋옵션이 급등을 하면서 변동성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런 현상이 계속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매수를 했을 때 이제 위클리가 없어지고 코스피 200 옵션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 코스피 200 옵션 같은 경우는 확대됐을 때, 풀이가 확대됐을 때 빨리 팔고 축소됐을 때 다시 사는 전략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03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103에서 역사적 변동성이 30이지 않습니까? 빠르게 만약에 소멸이 된다고 그러면 옵션 외가들은 다 죽어요, 외가. 여기 0.1 이하짜리들은 양옵션 0.10이면은 대략적으로 325, 그럼 2440포인트죠.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1.5, 여기는 280이네요. 이 밑에 것은 내일 만약에 미국장에 큰 변동이 없고 우리 시장도 옆구리에서 십자파동으로 움직이는 파동이 전개가 된다 그러면 이 풀이는 양쪽으로 50%씩 사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코스피 200 만기 각
주체별로 만기를 가지고 있는 포지션 한번 분석을 할게요. 지난 금요일 포지션으로는 322 싸움으로 포지션을 들고 있었는데 결국 미결제 세력하고 개인이 엄청 손실을 봤어요. 오늘 외국인과 금융투자와 기타 법인은 엄청난 수익을 가지고 갔다. 왜냐면 300 지금 10선 이하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 상당히 크게 특히 금투는 커다란 수익을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테이블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322 싸움에서 지금 미결제 세력도 콜에다가 엄청 매도를 하면서 307.50까지 수익 구간으로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옵션 변화가 상당히 크다. 풋옵션은 환매를 하고 콜옵션은 때리는 그런 매매를 하면서 307.50까지, 개인도 보면 307물과 310물을 지금 상당히 이곳에서 양매도와 매수를 적절히 잘해서 여기는 플러스 구간이고 이 위에 있는 구간이 지금 폭락을 하면서 손실을 다 입고 있다. 아마 개인 중에서도 일반 개인들은 여기에 지금 다 물려있는 풋 매도로 물려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인은 오늘 수익 전부 다 챙겼고요. 상당 부분 챙겼습니다. 오늘 외국 개인이 300억 넘게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청산을 많이 했고, 금융투자는 어떻게 돼요? 305 이하, 기타 법인도 305 이하 계속 수익 난 걸 청산하고 그대로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림으로 표기를 하면 외국인 308선이 이탈이 되면은 아주 계속 수익 구간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도 305포인트가 이탈이 되면 계속 좋은 수익 구간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 그 다음에 305 이내로 들어오는 그런 파동이 되면 금융투자는 손실이 되겠죠. 외국인도 손실이 됩니다. 일부. 그것을 누가 가져가냐? 개인하고 기타 법인이 가져가는데 지금 310선은 개인이 지금 손실이 가중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법인은 302포인트까지 좀 합성 포지션으로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제 이제 322선에서 지금 310선으로 10포인트 이상 폭락을 하면서 지금 아침에 포지션 변경을 엄청나게 했는데 그 엄청나게 한 포지션이 307선하고 300선 요 구간에서 짧게 형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나 내일까지는 미국이 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쪽으로 지금 포지션을 선두 세력들이 쥐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클리 만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봉 예측 캔들보다도 이런 파동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308.5를 기준으로 내일 반등을 2에서 2.5포인트 구간, 오늘 고점이죠. 315.90을 과연 넘을 수 있느냐, 요 구간이요. 요게 넘는다 그러면 319.30 부분하고 320.80, 324선까지, 324선은 지난주 주봉의 하단선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가면은 갭을 거의 메꾸는 구간이고, 2월 3일 하단 320.80, 319.3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 그 관문이 어디다? 316선이 된다. 그럼 316선을 돌파를 못하면 어떻게 이렇게 내려오는 파동이 된겠죠. 305선이나 300선까지 내려오는 그런 파동이 역매매가 걸려서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308.50이기 때문에 위로 갭상승해서 가다가 걸리게 되면 반대로 엄청난 하락 파동 음봉이 하나 옆구리에 확 채울 수도 있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혜원님, 정혜원 예측 캔들하고 시나리오 전략은
요즘 이제 야간에 너무나 변화되는 것이 많아서 전날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 어떤 캔들 형태를 다 전달을 하는데 아침에 조금 오차가 많이 발생이 돼서요. 내일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분석을 해서 카페 또는 디스코드로 전달을 할 테니까 그 매매 구간에서 승부를 걸고 매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디스코드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잘 분석을 하셔서 잘 분석이 안 됐을 때는 카페에 그 영상으로 기준선 활용법을 좀 공부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고 이 테이블 선물 변곡 지수하고 이런 코드하고 같이 옆에다 놓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직장인 분들은 이런 파동에 상당히 대응하기 어려워요. 이런 때는 소액으로 옵션을 양매수를 해서 이렇게 위아래에 방향성이 워낙 변동이 크기 때문에 한쪽에 100% 넘어갈 때 수익을 이렇게 창출하는 그런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내일은 내일은 그 유튜브 라이브로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저녁 9시에 여러분들 이제 저녁 9시에 라이브 시청을 많이 하시고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 자리는 이제 참고용입니다. 투자에 관한 책임은 본인에 있다는 거 꼭 아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고 수익이 크게 날 걸로 생각하고 옵션에다가 몰빵을 하는 예는 없어야 된다. 옵션이라는 상품은 주식시장에서의 그 파생입니다. 그렇죠? 선물, 그 다음에 옵션. 이렇게 해서 파생상품, 말 그대로 파생상품, 해지상품이기 때문에 옵션에 너무 주력하지 마시고요. 소액으로 크게 수익 내는 방법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옵션은 변동성이 컸을 때 크게 수익 나는 것이 아니고, 변동성이 극대화됐다가 팍 한번 죽었을 때 그때 대응을 해야 다시 수익이 크게 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위클리 만기 파동이 전개가 됐는데요. 20포인트가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만큼 그 변동성이 워낙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파동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만큼 옵션 투자자들이 이미 선취매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큰 대박이 나지 않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이든 모레든 어떤 십자 파동이 돼서 또 한번 풀이가 확 감소가 됐을 때 그때 옵션을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